본인 당을 만들 목적이 뭔지 그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1호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죠. 조민의 안갚음을 하는 법입니다. 조국이 김건희를 법정으로 보낼 수 있다. 특검을 해서.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이재명과 조국은 방탄 정치, 보복 정치를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짐짓 좀 표정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국은 벌써 시작을 했죠. 오늘 3시에 서초동 대검 앞에 몰려가서 당선자들하고 같이 몰려가서 대검 앞에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본인 당을 만들 목적이 뭔지 그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조국은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처음에 총선에 출마할 때부터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1호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하면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뭐냐 하면은 조국 딸 조민의 안갚음을 하는 법입니다. 다른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 한번 그러니까 이슈가 됐다가 그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사실상 된 한동훈의 딸 입시 문제, 뭐 해외 유학하면서 무슨 뭐 논문, 뭐 대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게 다 문제가 안 된 걸로 일단은 됐는데 그걸 파헤치는 게 1호입니다. 1호. 조국의 과제 1호. 그러면 결국은 우리 딸도 당했으니 당신 딸도 당해라. 이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하겠다는 게 윤석열 국정조사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거. 뭐 그런 거를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안갚음입니다. 조국 자기 안갚음. 조국을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막으니까 막는 과정에서 그때 뭐 추미애가 감찰권, 뭐 인사권 몽땅 동원해서 탈탈 털었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거를 이 국정조사하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조국이 200석이 되면은 9월에 외친 게 김건희를 법정으로 보낼 수 있다. 특검을 해서. 김건희 법정으로. 그건 정경심, 자기 부인 정경심 안갚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보복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국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당선자들과 함께 공식 일정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당장 소환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만들겠다. 종합특검법. 민주당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김건희. 자, 왜 이걸 검찰에서 합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다 끝났죠. 거의 끝났죠. 이거는 법원으로 손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정경심은 대법원까지 가서 4년 선고받았죠. 그 옥살이 하다가 지금 가석방돼서 나와 있습니다. 조국도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조민도 재판 중입니다. 법원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검찰에 가서,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오늘 선거가 된 날, 당선이 된 날, 조국은 서초동 검찰청 대검 앞으로 달려가서 김건희 소환해, 뭐 구속해, 막 이러고 있죠. 그런데 조국은 1심,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서 원래 1심,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1심에서는 아마 정경심이 구속되어 있으니까는 안 했을 거고 2심은 석연찮은 이유로 그 법정 구속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바로 구속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자기 방어막을 막 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대법원에 지금 가 있죠. 대법원에서 조국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오늘 당선된 날 대검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시위 같은 시위성 기자회견 한 날 대법원에서 상고심 사건 재판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조국 받고 있는 그 혐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죠. 업무방해는 가짜 스펙, 아들딸 가짜 스펙, 자기가 대학 교수실에 앉아가지고 막 표창장 위조하고 한 거 그겁니다. 파렴치한 거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유재석 감찰 무마. 이건데 이게 오늘 대법원 3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 하면은 엄상필 대법관인데 이 엄상필 대법관이 바로 정경심 엄상필 대법관이 고법에 있을 때 서울 고법 형사 1-2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정경심 2심에서 4년 유죄를 선고한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지금 대법관이 되어 있는데 그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상부에 조국 사건이 배당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신속하게 하면은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은 한 3개월. 지금 뭐 대법원에 올라온 지 벌써 한 달 됐으니까 한 2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조국의 임기가 그 새 22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무렵에서 이게 구속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조국은 지금 구속 일부 직전에 가 있는데 이게 또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랄까, 지금 조국이 벚꾸라지처럼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조국도 나름대로, 법대 교수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는, 대법관 회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 회피 신청. 이 3부에, 대법원 3부에 4명의 대법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진보 좌파 성향, 노정희, 이형구, 그 다음에 오석준, 엄상필, 2사람은 중도 성향인데, 이 중에서 같은 그 진보 좌파 성향인데, 이형구 대법관이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같이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해서 친분이 있다. 그러면은 재판을 잘 봐줄 텐데, 왜 회피 신청을 하느냐? 회피 신청을 해야지 시간을 끌 수가 있죠.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4명의 대법관이 1명이라도 이 선고에 반대를 하면은 전원 합의체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돌리면 대법원장을 주심으로 해서 이 대법관 전원이 참석을 하죠. 그러면 이게 시간을 또 끕니다. 과거에 뭐 한명숙, 그 다음에 뭐 이석기, 최강욱, 전부 다 전원 합의체에서 하면서 시간 질질 끌었죠. 제가 이석기 사건 때를 보니까는 한 5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던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조국은 이 사법리스크, 그러니까 그 구속 위기에 한 발 다가서는 구속 구치소로 가는, 교도소로 가는 첫 번째 길목에 들어섰다. 왜냐? 대법원에서 재판부를 배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조국이나 특히 조국,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이 처음에 총선에 뛰어들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쭉 종합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200석을 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그 전에 레임덕을 넘어서 대대덕 만들겠다.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하겠다. 김건희 특검하겠다.
윤석열 국정조사하겠다.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단 하나도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 다수당이 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국정에 참여하겠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사람 괴롭히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잠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책임론을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남북 돌파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대로 해야죠. 일단 인적 재선을 해야 됩니다. 인적 재선을 하고 국정 운영을 새로운 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제가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 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출퇴근길에 했을 때,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했을 때 저는 정말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한 입장에서 정말 윤석열 현직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매일매일 하는 그것을 보고 이 정부 잘 되겠다 했는데, MBC 그 샌들 기자 파문으로 그것을 중단됐죠. 중단됐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어로 대란 이런 것도 그냥 대국민 담화만 읽고 퇴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빌미를 준 겁니다. 좌파들에게 정권 심판론에. 그래서 일단 국민 속으로 내려와서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에게 손을 내밀으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재명 조국이 정말 거대 야당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사적인 복수심,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할 수가 있죠. 과거 DJ의 민주당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복수, 하나는 자기들 구속 안 되는 거. 그러면은 흥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 협상을 하면은, 같이 만나자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본질이 완전히 호도가 돼서 선거에 이겼다고 마치 사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던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일 것이고, 그게 법원과 검찰에도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선거 영향을 받으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과 이재명의 술수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